여러분, 한 번쯤 상상해 보셨나요? 당신이 돌보는 환자가 사실은 당신의 잃어버린 어머니라면. 35살 간호사 김미영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보육원에서 자라 평생 가족을 그리워했던 그녀가 우연히 중증 치매 환자를 간호하면서 시작된 운명적인 만남. 이 이야기는 상처,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니까요. 잃어버린 시간 속의 기적,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사연 시작 전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비타민입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이란 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35살 김미영의 이야기도 그렇게 시작되었지요. 미영은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7시까지 출근 준비를 마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병원의 하얀 복도를 종종 걸음으로 오가며 환자 차트를 살피고 주사를 놓고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하루 종일 반복했죠. 김 간호사, 3번 병실 환자분 혈압 좀 재줄래요? 네, 곧 가겠습니다. 미영은 항상 웃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보육원에서 자란 미영은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버렸는지에 대한 의문을 안고 살았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보육원에서 나와 간호학과에 진학했고 졸업 후 지금의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미영의 부지런함과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존경했지만 누구도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알지 못했죠. 오늘도 야근이네. 집에 가면 뭐 있겠어.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미영은 종종 야근을 자청했습니다. 돌아갈 가족이 없는 빈 원룸보다는 환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환자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간호사님, 응급 입원 환자가 있는데 중증 치매 노인분이세요. 다른 간호사들이 다 기피하고 있어서 혹시 맡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영은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응급실로 내려가 본 환자는 70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한정이라는 이름표만 달랑 있을 뿐 의식은 혼미한 상태였죠. 미영은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왠지 모를 연민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미영의 목소리에 정희 할머니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지만 금세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미영과 정희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의사소통이 안 되고 돌발 행동을 보이는 정희 할머니를 힘들어했지만 미영은 매일 정성껏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혼자 말을 걸기도 하고 머리를 빗겨주기도 하면서 말이지요. 할머니,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창밖을 보세요. 벚꽃이 피었어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미영은 이 할머니에게 이상한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말이죠. 열흘이 지난 어느 날 미영이 정희 할머니의 손을 닦아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정희 할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고 그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미영이 당황해서 물었지만 정희 할머니는 대답 대신 미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죠. 네, 딸. 미영은 할머니가 의식을 찾은 것 같아 기뻤지만 자신을 딸이라고 부르는 것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치매 증상이겠지 생각하며 담당 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간호사,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한정의 환자분의 상태가 기적적으로 호전되고 있어요. 당신의 정성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미영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할머니는 계속해서 미영을 딸이라고 불렀고 심지어 미영의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3살 때 빨간 원피스를 참 좋아했지. 그리고 고민형. 미영은 등줄기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유년 시절 이야기를 정희 할머니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호기심과 불안함이 뒤섞인 마음으로 미영은 병원 관계자에게 정희 할머니의 신원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한정의 환자분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최근에 귀국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우리 병원 재단 이사장의 부인이신데 귀국 직후 치매 증세가 심해져서 입원하게 되셨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다음 날 밝혀졌습니다. 정희 할머니의 딸이라는 주장이 계속되자 병원 측에서는 미영과 정희 할머니의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고 미영도 진실을 알고 싶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미영 간호사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한정의 환자분이 당신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맞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5해를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보육원에서 늘 부모님이 돌아오시길 기다렸던 어린 시절, 성인이 되어 그 희망을 접었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친어머니가 바로 자신이 간호하던 환자였다니. 미영의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희 할머니의 병실로 돌아간 미영은 한동안 말없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 할머니도 울먹이며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영의 머릿속은 수천 개의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나를 버렸는지, 왜 지금에서야 나타났는지, 지난 세월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하지만 그 모든 질문보다 먼저 미영의 가슴을 채운 것은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과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왜 저를 버리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미영이 물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24세 미혼모가 되었어. 가족들은 등을 돌렸고 생활은 너무 힘들었지.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단다. 그래서 보육원에 맡겼어. 그리고 나는 불법으로 미국에 갔지. 정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식당 일을 시작해 조금씩 기반을 다졌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으며 함께 사업을 일구어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늘 딸을 찾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어요? 난 널 찾기 위해 한국에 왔어. 그리고 내 이름과 사진을 보육원에서 얻었지. 그런데 병이 점점 심해져서 미영은 정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찾아 한국까지 온 어머니에게 감동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5년간의 부재를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영은 자신도 모르게 정희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연결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아직은 그렇게 부르기가 어색하네요. 미영의 말에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은 정희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외로웠던 시간들, 간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던 날들,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서 삶을 꾸려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다니. 정희의 칭찬에 미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훌륭하다뇨? 겨우 월급쟁이 간호사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자신이.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미영의 마음에 따스함을 전해주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의 남편인 로버트 이사장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미영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정희의 딸인가요? 아내가 늘 찾던. 로버트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미영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는 미영에게 자신과 정희가 함께 세운 의료재단에 대해 설명했고 정희가 얼마나 의료 소외계층에 관심이 많았는지 그리고 딸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희는 항상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매년 당신의 생일마다 케이크를 준비했고 당신을 찾기 위해 한국의 여러 보육원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정보를 찾았을 때 정희는 너무 기뻐했어요. 하지만 로버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치매가 갑자기 심해졌고 그녀는 딸을 만나기도 전에 의식을 잃었다는 사실을 미영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간호하던 환자가 찾던 딸이 바로 자신이었다니. 그날 이후 미영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일부 동료들은 그녀를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재벌 딸이 되었네. 복권에 당첨된 것 같겠다 등의 소문이 돌았지만 미영은 그런 말들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정의의 회복뿐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창문을 열어드릴게요. 미영은 매일 퇴근 후에도 정의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비록 정의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수 상태로 보냈지만 가끔씩 눈을 뜨고 미영을 알아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영은 그녀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고 어린 시절의 이야기도 물어보았습니다. 한편 미영은 병원에서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재단의 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그녀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병원의 이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문제들, 그리고 보험 제도의 허점 등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왜 응급수술을 받지 못하는 거죠? 아, 김 간호사님. 저분은 보험이 없으시고 수술비를 지불할 능력도 없으세요.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려고요. 미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병원, 그것도 어머니와 의붓아버지가 세운 의료재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미영은 로버트를 찾아가 이 문제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정의도 늘 고민하던 부분이에요. 우리 재단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랐죠. 하지만 재단 이사진 대부분은 수익성을 중시하고 있어요. 미영은 자신이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간호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병원 경영과 의료 정책에 대해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로버트는 미영에게 재단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미영은 처음 듣는 이야기들에 머리가 복잡해졌지만 열심히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미영 씨, 솔직히 말하자면 정의는 당신이 언젠가 이 재단을 물려받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당신을 찾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던 겁니다. 로버트의 말에 미영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재단을 이어받는다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간호사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자신이 갑자기 거대한 의료재단의 후계자가 된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걸요. 게다가 아직 어머니와의 관계도 정립되지 않았는데 그런 큰 책임을 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영의 솔직한 고백에 로버트는 너그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정의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았던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재단 이사회의 일부 인사들이 미영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후계자 논의에 반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최 부이사장은 정의가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며 미영의 후계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딸이 갑자기 나타나 재단을 물려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회의에서 최 부이사장의 발언을 전해들은 미영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재단을 탐낸 적이 없는데 마치 자신이 재산을 노리고 나타난 사기꾼인 것처럼 취급받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로버트 씨, 제가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저는 그저 어머니를 만났을 뿐인데. 로버트는 미영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정의의 딸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당신을 믿었어요. 우리가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날 밤 미영은 병원 옥상에서 홀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급변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간호사가 오늘은 재단 후계자 후보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미영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의식 없이 누워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정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침묵만이 그녀의 대답이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릴 적 보육원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입양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언젠가 가족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 시간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어쩌면 그녀의 인생은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미영은 병원에서 평소처럼 근무하며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허점,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더 눈에 들어왔죠. 특히 저소득층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김 선생님, 저 환자분은 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미루고 계세요. 동료 간호사의 말에 미영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의료 소외계층을 돕고 싶어 했다는 로버트의 말이 떠올랐죠. 그래,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재단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권력과 부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미영은 결심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재단의 경영에 대해 무지하더라도 의료 현장에서 10년 넘게 쌓아온 경험은 누구보다 값진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로버트를 찾아가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로버트 씨, 제가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고 싶어요. 물론 지금 당장 재단을 맡을 수는 없겠지만 어머니가 꿈꾸던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로버트는 미영의 결심에 감동받은 듯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영 씨가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기쁘네요. 당신은 정말 정의를 닮았어요. 같은 열정, 같은 따뜻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은 로버트의 도움을 받아 재단 업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근무와 병행하느라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최 부이사장을 비롯한 일부 이사진들의 반대는 여전했습니다. 그들은 미영이 제안한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병동 설립 계획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에 재단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게다가 김미영 씨는 경영 경험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이사회 회의에서 쏟아지는 반대 의견에 미영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비슷한 성공 사례를 찾아 연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영은 정의가 미국에서 운영했던 저소득층을 위한 클리닉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도 같은 꿈을 꾸고 계셨구나. 미영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굳은 결심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의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영은 정의의 병실에서 밤을 새우며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어머니의 꿈을 이루어 드릴게요. 제가 꼭 해낼 거예요. 그때 간호사가 미영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한정의 환자분의 개인 소지품이에요. 로버트 씨가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편지, 그리고 미영의 어린 시절 사진으로 보이는 몇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에게 내가 이 글을 읽을 때 나는 아마 너와 함께 있지 못할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내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어.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널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렴. 미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온 것만 같았습니다. 원망, 그리움, 사랑. 그리고 마침내 용서. 미영은 정의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이제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새로운 힘을 얻은 듯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로버트와 이사진들에게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미영은 당당하게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정희의 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병동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재단의 이미지를 높이며 더 많은 환자들이 우리 병원을 찾게 될 것입니다. 미영의 발표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로 뒷받침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미국에서 운영했던 클리닉의 성공 사례를 인용하며 이 계획이 단순한 이상이 아닌 실현 가능한 비전임을 강조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장 먼저 박수를 친 사람은 최 부이사장이었습니다. 김미영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의심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후계자라니 누구라도 그럴 테죠. 하지만 오늘 당신의 발표를 들으니 정혜 여사의 딸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열정,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군요. 최 부이사장의 말에 다른 이사진들도 동의하는 눈치였습니다. 미영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인 분위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로버트는 미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정희가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녀의 딸이 이렇게 훌륭하다니.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날 밤 정희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정희는 혼수 상태에 빠져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병실에서 꼼짝하지 않고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손을 꼭 잡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지요. 어머니, 제가 처음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보육원에 자원봉사자로 오신 간호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아픈 아이들을 너무나 따뜻하게 돌봐주셨죠. 저도 그분처럼 되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미영은 자신의 꿈, 희망,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정희가 듣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미영은 이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비록 늦었지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고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병실을 찾아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머니의 손을 마사지해주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병동 설립을 위한 준비도 계속했지요. 김 간호사님, 정혜 여사님의 사연이 언론에 알려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대요. 미영의 동료가 알려주었습니다. 실제로 미영과 정희의 이야기는 여러 매체를 통해 전해졌고 사람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 재회한 모녀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병동 설립에 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벌써 3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대요. 그리고 여러 의료 봉사자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미영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결심이 이렇게 큰 파급력을 가질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 모두가 우리의 계획을 지지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날 밤 미영이 정희의 손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심장 모니터에 이상이 감지되었고 의료진이 급히 모여들었습니다. 미영은 공포에 질려 한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정희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시간이 오후 10시 15분입니다. 사망을 선언합니다. 미영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겨우 찾은 어머니, 아직 충분히 사랑을 나누지도 못한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야 한다니. 미영은 정희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제발. 그날 밤 미영은 병원 옥상에서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정희의 마지막 편지에 쓰여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널 사랑한다. 미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제 자신이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꿈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정희가 바랐던 것이고 이제는 미영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정희의 뜻에 따라 화장을 한 후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바다에 유골을 뿌렸습니다. 미영과 로버트 그리고 몇몇 가까운 지인들만이 참석한 소박한 의식이었지요. 미영은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어머니의 꿈을 이루어 드릴게요. 장례식 이후 미영은 재단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간호사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경험은 특별병동 설립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영은 의료진 면접부터 시설 설계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이 공간은 환자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차갑고 딱딱한 병원이 아니라 따뜻한 보금자리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미영의 철학은 설계에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밝은 색상의 벽, 충분한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문, 그리고 환자들이 쉴 수 있는 아늑한 휴게 공간까지. 모든 것이 환자의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별병동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에서 후원 의사를 밝혀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자사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도 참여하고 싶다고 했지요. 미영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결국 그들의 지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어떤 상업적 이익도 환자의 치료보다 우선시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에 동의하신다면 협력하겠습니다. 미영의 단호한 태도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녀의 진정성이 전해진 것이지요. 그렇게 6달이 지난 후 드디어 정의 특별병동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원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미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을 여는 이 특별병동은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은 희망의 공간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사회적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곳이지요. 저의 어머니 한정희는 이런 곳을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영의 연설은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진정성에 감동한 의료계 인사들은 이 프로젝트가 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정의 특별병동은 개원 첫날부터 많은 환자들로 붐볐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미뤄왔던 사람들,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았지요. 미영은 매일 병동을 돌며 환자들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간호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고 때로는 직접 환자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이 병동은 단순한 사업이 아닌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으니까요. 김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가 여기 오기 전에는 치료비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한 환자의 어머니가 미영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미영은 그 말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가 원했던 것, 그리고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은 병동에서 한 노인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잘 돌봐드릴게요. 미영의 말에 노인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미영은 문득 정의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많은 환자들을 통해 그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개원 1년이 지난 어느 날 미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의 특별병동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유사한 모델을 도입하려는 다른 병원들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해냈어요. 미영의 성공은 의료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여러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연설을 했고 의료 정책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간호사였지만 이제는 의료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영이 가장 자랑스러워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정의 장학 프로그램이었죠.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료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별병동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자신처럼 꿈을 가진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고 그것이 의료 소외계층을 돕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영 씨, 장학생들이 도착했어요. 비서의 말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첫 장학생들과의 만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미영은 회의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10명의 젊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미영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 했습니다. 열정,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김미영입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한때는 꿈을 좇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상상했던 방식과는 다를지라도 진심을 다해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그 꿈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영의 말에 학생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에게 미영은 단순한 후원자가 아닌 롤모델이었으니까요. 미영은 각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그들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미영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만난 학생들에게서 나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의료인이 될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오른다. 어머니, 당신이 꿈꾸던 세상이 조금씩 실현되고 있어요. 비록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당신의 사랑과 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의 특별병동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고 많은 의료인들이 이곳에서 성장했습니다. 미영은 이제 50살이 되었고 그녀의 명성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까지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10주년 기념식에서 미영은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정의재단의 확장 계획이었지요. 이제는 단순히 한 병동이 아닌 전국 각지에 비슷한 시스템을 갖춘 병원들을 설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제적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미영의 연설은 뜨거운 박수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비전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미영은 정희의 사진이 있는 곳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어쩌면 우리 인생은 누군가의 사랑을 깨닫기 위한 과정인지도 몰라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미영은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정의의 미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미영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꿈 그리고 정의의 꿈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시간 속의 기적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에는 우연이 있고 끝나는 곳에는 필연이 있다고 합니다. 미영과 정의의 만남은 우연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서로에게 남긴 영향은 필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흔적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삶에 희망의 빛으로 남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미담 사연이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